저는 정민수입니다. 올해 41살,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이 아니라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포장마차로 향하고 있었죠. 퇴근길에 들르는 게 벌써 습관이 됐거든요. 어서 와, 민수야. 박선옥 장모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68이지만 여전히 기운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손놀림도 빠르고 말씀도 시원시원하시죠. 오늘은 뭘 해드릴까? 손수제비 주세요. 장모님의 손수제비는 정말 별미였습니다. 멸치 우린 육수에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넣고 끓인 것인데 국물 맛이 일품이었어요. 뜨끈한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물 간은 11, 13처럼 딱 맞아야 해. 장모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에 고개를 들었어요. 11, 13이요? 응, 내 기념일들이야. 장모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키셨습니다. 달력 곳곳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는데 특히 11월 13일에는 유독 굵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12살부터 시설에서 지냈죠. 그래서인지 가족이라는 단어에 늘 목말랐어요. 특히 따뜻한 정이 오가는 가족 말이에요. 2016년에 지수와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장모님을 뵈었을 때 걱정이 많았거든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사위면 됐지. 집안 형편 왜 재니?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한마디로 제 마음이 확 열렸었죠. 반면 처형인 이지영 씨는 조금 달랐어요. 42살로 지수보다 4살 위인데 늘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거든요. 엄마 땅 보상 터지면 우리부터 챙겨야지. 오늘도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시골에 가지고 계신 땅에 도시 개발이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장모님은 그럴 때마다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그러게라고 하시거나 화제를 돌리시죠. 손수제비를 다 먹고 일어설 때 마당 쪽으로 잠깐 나가봤어요. 장모님이 기르시는 고추며 상추가 푸릇푸릇 자라고 있었고 그 한쪽에는 커다란 옹기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저 항아리는 뭐예요? 장아찌 담그는 거야.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거든. 장모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뚜껑 안쪽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어요. 1979점, 11점, 13.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와 같은 날짜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궁금해도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가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가 또 엄마한테 보상금 이야기했다면서. 지수는 은행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현실적이지만 정은 많은 사람이죠. 특히 장모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근데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를요. 지수와 처음 만난 건 2015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31살, 구급대원으로 일한 지 몇 년 된 때였죠. 응급실에서 환자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수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말을 걸자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고맙다며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연애할 때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가장 걱정됐던 건 장모님이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부담이 될까 봐서요. 하지만 정작 장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지수 눈은 높았구나.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보육원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우리 지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어머니가 계시다니요. 2016년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지만
장모님이 직접 만드신 잔치국수 덕분에 모든 하객들이 배부르게 드셨어요. 국수는 길어야 해. 너희 인연도 길길 이어지라고. 장모님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처형이었어요. 결혼식 날부터 이지영 씨는 계속 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엄마 시골 땅이 얼마나 될까? 요즘 개발 소식도 있던데. 지영아, 오늘은 민수 지수 결혼식이야. 장모님이 타이르셨지만 이지영 씨는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처남 이준호와 함께 장모님 댁에 갔을 때였어요. 준호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성격이 둔하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형님, 누나가 또 보상금 이야기했다면서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런데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어요. 이지영 씨가 오신 거였죠. 문득 창밖을 보니 이지영 씨가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빨간 고무장갑이랑 작은 삽 같은 게 보였는데 뭘 하시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진짜로 그 땅 보상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거 왜 자꾸 물어? 장모님이 시큰둥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통장 비밀번호라든지, 땅 서류가 어디 있는지라든지, 그런 건 때가 되면 알려줄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그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이지영 씨가 장모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지영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제가 중재했지만 이지영 씨는 별로 개의치 않으셨어요. 민수 씨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뭘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솔직히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실 때 알려주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쩔 거예요? 이지영 씨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장모님은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내 돈, 내 땅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 그게 아니라. 됐어. 오늘은 그만하자.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이지영 씨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트렁크에 빨간 고무장갑과 삽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장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만성 신부전이 악화된 거였어요. 평소에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심각해진 거였죠. 병원에 입원하신 후 며칠째 장모님이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와보자. 병원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저도 따라갔고요. 사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항아리 기억하지? 물론 기억했어요. 장아찌를 담근다고 하셨던 그 큰 옹기 항아리 말이죠. 네, 기억해요. 거기 진짜 중요한 게 들어있어. 장모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장아찌 말씀이세요? 네. 아니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 장모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금고 같은 건 없어. 은행 금고도 안 써. 대신 그 항아리 속에 모든 걸 넣어뒀어. 모든 거요? 레시피 노트하고 통장, 땅 서류. 내가 가진 거의 모든 게 거기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항아리에 보관하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잠깐 맡기고 싶어서.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지수랑 준호랑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 물론 지영이 목도 있고. 그런데 왜 직접 주지 않으시고. 지영이한테는 비밀이야. 장모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애한테 못 줘서가 아니야. 지금 주면 가족을 더 망친다고 생각해.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지영 씨의 그간 행동들을 보면 당장 돈이 생기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민수야. 장모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애달펐어요.
내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장모님은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가장 믿을 만하거든. 그날 밤, 장모님이 퇴원하시자마자 저희는 함께 집으로 갔어요. 마당의 항아리 앞에 선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장아찌 항아리인데 그 안에 장모님 인생이 통째로 들어있다니요. 뚜껑을 열어봐. 장모님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서류들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내 레시피 노트야. 포장마차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리법이 다 적혀 있어. 노트를 펼쳐보니 장모님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빽빽히 적혀 있었어요. 손수제비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국물 우리는 법, 장아찌 담그는 법까지요. 이게 내 진짜 유산이야. 장모님이 노트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이게 더 소중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게 음식이거든. 통장과 서류들도 꺼내봤어요. 생각보다 꽤 목돈이 모여 있었고 시골 땅 서류도 있었어요.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는 거야. 장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보관해줘. 적당한 때가 오면 공개할 거야. 언제쯤이요? 응. 지영이가 조금 더 성숙해질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그 후 며칠간 저는 그 짐을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했어요. 집에 두기엔 너무 중요한 것들이었고 은행 금고를 빌리자니 장모님 뜻과 맞지 않을 것 같았고요. 결국 사무실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이재영 씨가 눈치채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장모님의 병세는 계속 악화됐어요. 일주일째 병원에 계시는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병실 벽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장모님이 직접 가져오신 거였는데 여전히 11월 13일에 굵은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11월 13일이 뭔 날이에요? 어느 날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특별한 날이야.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결혼기념일인가요? 비슷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지영 씨였어요. 매일 병문안을 오시는 건 좋은데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거든요. 엄마, 만약을 대비해서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세요. 무슨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장모님은 매번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면 이지영 씨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어느 날은 정말 심했어요. 엄마,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지영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그때 장모님이 갑자기 웃으셨어요. 그래, 그럼 힌트 하나 줄게. 정말요? 이지영 씨 눈이 반짝였어요. 내 금고 비밀번호. 장모님이 달력의 11월 13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날. 떠나는 날이요? 응, 내가 떠나는 날이 비밀번호야. 이지영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뭔가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날짜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며칠 후 장모님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의사 선생님도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계신 장모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떠셨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항아리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걱정 마세요. 특히 지영이한테는.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이가 알면 큰일 날 거야. 어떤 큰일이요?
가족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 그제야 장모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게 됐어요. 단순히 돈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거였던 거예요. 장모님이 병원에 계신 동안 집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들러서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켰죠. 지수와 함께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늦게 장모님 댁에 들렀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손전등 불빛도 보였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지영 씨가 마당의 항아리 주변을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작은 삽으로 항아리 주변 땅을 파고 있었어요. 아마 뭔가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뭐 하세요? 제가 말을 걸자 이지영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 민수 씨. 언제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게 혹시 어머니가 뭔가 묻어두신 게 있을까 해서. 묻어두신 게요? 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걸 땅에 묻어두고. 이지영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땅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이지영 씨 표정이 확 변했어요. 살아계신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요? 이지영 씨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신고를 하면 이지영 씨뿐만 아니라 지수와 준호까지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일단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땅을 파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결국 그날은 이지영 씨를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제 동기인 이동건에게 전화했어요. 동건이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동건아, 혹시 CCTV 설치할 만한 데 있어? CCTV. 갑자기 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동건이는 별다른 질문 없이 도와줬어요. 장모님 댁 마당이 잘 보이는 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줬거든요. 이거 녹음도 돼. 응. 화질은 좀 떨어져도 소리는 잘 들려. 그리고 그날 밤 치웠던 빨간 고무장갑을 다시 찾아봤어요. 마당 화단 옆에 버려져 있었는데 지문과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이걸 증거로 보관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뒀죠. 며칠 후 정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이지영 씨가 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기까지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가족이니까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을 넘으신 것 같았어요. 동건이에게 영상을 보여주니 그도 놀라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무단 침입이잖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해?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지. 동건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지영 씨가 스스로 깨닫고 그만둘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곧 깨닫게 됐어요. 장모님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장모님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수야. 왔구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지수는 지금 오고 있어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미안해, 민수야. 왜 미안하세요? 너한테 짐을 지웠네. 무슨 소리세요? 전혀 짐이 아니에요. 그때 장모님이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너 줄게.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항아리 얘기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11월 13일은 너희 아버지와 내 결혼식 날이야.
그제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내 진짜 유산은 레시피와 사람이야. 돈은 가족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내가 보관해줘. 어머니, 약속해. 네, 약속드려요. 그 후 몇 시간 뒤, 장모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지수와 준호, 그리고 이재영 씨까지 모두 병실에 있었어요. 모두 울었어요. 이재영 씨도 펑펑 우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족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혼자 있을 때, 장모님의 편지를 읽어봤어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11월 13일은 나와 너희 아버지가 결혼한 날이야. 1979년 11월 13일. 그때 나는 22이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야.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나서도 그 날만큼은 항상 특별하게 생각했어. 내가 항아리에 넣어둔 것들 잘 찾았지. 레시피 노트가 가장 소중한 거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도 필요하지. 통장과 땅, 서류. 그것들도 중요해. 다만 지영이에게는 아직 주면 안 돼. 그 애는 아직 돈이 칼이라는 걸 모르거든. 잡는 법을 모르면 자기가 다쳐. 내가 적당한 때를 봐서 공평하게 나눠줘. 지영이 목도 빼놓지 말고. 고마워, 민수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책임을 맡게 됐는지도요. 그날 밤 포장마차에 가서 손수제비를 끓여봤어요. 장모님의 레시피대로 말이에요.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이제 이 맛을 다시는 장모님에게서 맛볼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였어요. 장모님 댁을 정리하러 모두 모였어요. 지수, 준호, 이지영 씨, 그리고 저까지요.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해야겠어요. 이지영 씨가 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봐야 하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찾아볼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때 이지영 씨가 마당을 가리키셨어요. 저 항아리부터 봅시다. 항아리요? 지수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두셨을 것 같아요. 이지영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두 마당으로 나가서 항아리 주변에 모였어요. 뚜껑을 열어볼까요? 이지영 씨가 앞장서서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리셨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이지영 씨가 당황하셨어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미리 빼내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럼 다른 데를 찾아봅시다. 이지영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하셨거든요. 서랍장, 옷장, 심지어 냉장고까지요. 하지만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어디엔가 있을 텐데. 이지영 씨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준호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누나, 이거 봐. 항아리 바닥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 거였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하지만 안에는 돈이나 서류가 아니라 가족 앨범이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장모님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수와 준호, 이지영 씨가 어릴 때 사진들까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준호가 테이프를 들어 보였어요. 들어볼까요? 지수가 집 안에서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를 가져왔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장모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영아,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이지영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돈은 칼이야, 지영아. 잡는 법을 모르면 자기가 다쳐.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숨긴 게 아니야.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이지영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테이프가 끝나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라고요.
사실 제가 갖고 있어요. 뭐요? 지수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숨겨두신 것들 말이에요. 이지영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저는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장모님이 항아리에 보관하고 계셨던 것들, 저에게 맡기신 이유, 그리고 이지영 씨가 몰래 항아리를 뒤진 일까지요. 그래서 CCTV도 설치했어요. 동건이에게 부탁해서 찍어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화면에는 이지영 씨가 밤중에 항아리를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빨간 고무장갑을 꺼내 보였어요. 지문과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요. 이지영 씨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민수 씨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이지영 씨 남편이 화를 내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지수가 저를 믿어줬어요. 그럼 정말로. 준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이지영 씨 남편이 폭발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망신을 시킬 거였어요? 여보. 아니야. 지영아. 이제 정말 끝이야. 이지영 씨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이지영 씨는 결국 모든 걸 잃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가족도, 체면도, 모든 거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장모님의 뜻대로 유산을 정리했어요. 통장과 땅 서류는 신탁으로 묶어서 세 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도록 했어요. 물론 이지영 씨 몫도 빼놓지 않았어요. 다만 이지영 씨 몫은 성인후견 형태로 관리되도록 했어요. 당장 큰 돈을 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시피 노트는 특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장모님의 이름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 한쪽에는 무료 국수집도 함께요. 매주 11월 13일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누구나 장모님의 손수제비를 맛볼 수 있게 했어요. 오늘도 그 작은 국수집에서 손수제비를 끓이고 있어요. 장모님의 레시피대로 멸치 우린 육수에 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넣고요. 국물 간은 11, 13처럼 딱 맞아야 해. 장모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간을 맞춰봐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겠어요. 11월 13일, 장모님의 결혼기념일처럼 정확하고 따뜻하게 만들라는 뜻이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동네 할머니들, 학교 마친 아이들, 그리고 가끔은 이지영 씨도요. 이지영 씨는 이혼 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떠나실 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시죠. 아직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적어도 가족이긴 해요. 지수와 준호는 이 일을 정말 기뻐해요. 장모님이 원하셨던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지수가 국수집을 둘러보며 말해요. 응, 이게 진짜 유산이었구나. 준호도 고개를 끄덕여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장모님이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를요. 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정이었어요.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마음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손수제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장모님처럼 환한 미소로 맞아줄 거예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일 거예요. 장모님의 국물 간, 11월 13일처럼 딱 맞게요. 가족의 간도 결국 기억으로 맞추는 거니까요. 따뜻하고 정확한 기억으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